어떤 물건을 보내는 것은 절대 never 결코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요 많은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물건을 안 팔겠다는 얘기죠. 할인 행사를 하면 뭐합니까? 물건이 없는데. 정말 애플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룩TV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이민의 마무리 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짐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연 이민을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모두 다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다 처분하고 정말 필요한 필수품만 가지고 이민을 갈 것이냐입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는데 말입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조금 큰 규모를 구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한국에서 쓰던 물건을 아주 사소한 몇 가지를 처분하고는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컨테이너에 실어서 갔었어요. 심지어 책 같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책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다 들고 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한국에서 필요했던 것과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짐의 어느 정도 부분들은 결국은 풀지도 않고 한쪽 방에 혹은 창고에 묵혀두었다가 결국은 썩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옷, 이렇게 필리핀과 같이 따뜻한 나라에 이제 오게 되는 경우는 이 옷 관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벌레들도 많고 날씨도 습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옷이 삭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버버리 코트 같은 이런 고가의 제품을 비롯해서 겨울옷들도 어지간한 건 다 이제 나중에 혹시 중간에 한국에 나올 일도 있고 이러니까 들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 들고 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좀이 쓸더라고요. 안에서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고 좀이 쓴 것도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한국에 나올 때 입으려고 꺼내봤더니 전혀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옷도 가급적이면 더운 나라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다 지인들한테 주거나 어디 내다 팔 데가 있으면 팔거나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각 나라에서 쓰는 볼트나 와트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쉽게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이고 이게 그쪽 나라에서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면 가져가 볼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쉽게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올렸다시피 그 어떤 변압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전자제품의 수명을 올려줄 수 있고, 특히 고가의 카메라나 컴퓨터라든지 중요한 전자장비 같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파워를 제공하기보다는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특히 필리핀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반도체 부분들이 직접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맛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도 참 불만스러운데요. 나름대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프로 해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맥북 프로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잦은 정전 때문에 아마 보드 쪽이나 램 쪽에 이제 손상을 입은 것 같아서 이번에 지금 한국 들어와서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이미 단종된 제품이라서 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중고차의 거래도 많으니까 그런 옛날 차들, 단종된 차들의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딱 잘라서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국은 뭐 보상 판매도 알아보니까 정말 빛 좋은 개살구고 서울의 뭐 가로수길이나 여의도에 있는 지점들을 가야만 그 보상 판매가 이루어진다네요. 그리고 또 이 보상 판매의 금액도 정말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 보상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싶을 정도라서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애플의 정책에 다시 한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애플 제품의 내구성이 제가 볼 때는 삼성 거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삼성 핸드폰 꽤 오랫동안 썼고 노트북도 여러 대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삼성 제품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맛이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래되면. 근데 애플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잘 고장이 웬만하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러스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나름 충실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결국은 그 제품을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기기 자체는 멀쩡한데 얘들이 업데이트를 시켜주질 않아서 새로운 앱을 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하다못해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특별한 앱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깔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뭐 버전 얼마 이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깔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기존에 쓰던 옛날 앱들밖에는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맥북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애플 기기는 적당히만 쓰고 처분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어차피 오래되면 AS도 안 돼. 그죠? 뭐 보상 판매라고 해봐야 정말 뭐 코딱지만한 가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한 5, 6년 이상 넘어가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뭔가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서 나오고 있는데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기기 자체는 멀쩡해요. 근데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뭐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대략 한 3년 정도를 쓰고 그리고 빠르게 중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제품을 사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낫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 더군다나 필리핀에서 이 애플 제품을 AS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 필리핀 자체에 AS 센터가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외에다가 보내게 되는데 뭐 가장 가까이로 이제 싱가포르를 보내는데 사실 필리핀에서 싱가포르 뭐 항공편으로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 위치에 있죠. 근데 거기에 갔다 오려면 역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미쳤죠. 어떻게 해서 도대체 한 달이 걸리는 건지 뭐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아마 배편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배편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를 꺼냈던 이 한국에서 짐을 붙일 때의 이 배송 문제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아무튼 이제 애플은 이 정도 씹고요. 원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짐들이 이민 생활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것일 때가 제법 많더라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사를 다닐 때에 아주 힘들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택배 서비스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필리핀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와 같은 포장이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닐라 뭐 이쪽에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인들이 좀 계시니까. 하지만 직항이 없는 그런 중소도시,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다바오 같은 곳은 그런 택배 서비스라든지 배송 서비스라든지 뭐 포장 이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 뭐 자기가 전부 다 그걸 날라야 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활할 때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짐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사를 하게 될 때에 제가 그만한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져가봐야 쓸데없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과 그 다음 이사할 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 일단 저로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짐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더불어 뭐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일부 손상이 되는 그런 물건들도 생깁니다. 특히 덩치가 좀 큰 뭐 냉장고라든지 뭐 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찍히고 눌리고 뭐 여러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만큼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나올 때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돼요. 결국은 가져갔던 물건들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역시나 다바오 같은 지역에서는 이걸 한국으로 바로 보내는 것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없습니다. 항공편도 없고 배편도 없어요. 무조건 마닐라를 경유해야 합니다. 마닐라를 경유를 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마닐라에서 이 짐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닐라에 어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받아서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그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정말 다 처분하고 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물론 직항이 있고 뭐 굉장히 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요 도시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필리핀의 중소도시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동남아의 다른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저와 같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 지인 찬스를 써서 물건을 이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도 반드시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항공편을 이용을 해서 보내면 일단은 기간도 엄청 짧아져요. 뭐 짧게는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그래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진다 해봐야 뭐 한 일주일 내외에서 웬만하면 항공편으로 보낸 물건들은 거의 온전하게 한국으로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배편, 해운편으로 어떤 물건을 보내는 것은 절대, never, 결코,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요, 많은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뭐 중간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뭐 택배 쪽에서는 자기들 잘못은 없다 그러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세관 쪽에서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죠. 이미 물건은 없어졌고, 그죠? 물건이 그냥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박스 속이 완전히 다 뒤집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잡동사니를 이렇게 같이 만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좀 큰 규모에 해당하는 혹은 뭐 그닥 고가이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있어도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제 공구 박스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게 플라스틱이 다 깨지고 그 안에 넣어놨던 우리가 구하기 힘든 조그만 나사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그 상자 안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들이 그 팩을 해놓은 걸 일일이 다 뜯어 가지고 보거나 뭐 옆으로 치우거나 아무데나 던져두거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다 부서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싸그리 사라질 정도로 완전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택배 과정에서 뭐 누가 뜯어본 건지 아니면 세관을 거치면서
누군가가 점검을 하면서 이제 꺼내고 마구마구 뿌려놨다가 다시 그냥 대충 넣는 건지, 물론 그래서 개별적으로 포장해 놓은 이런 것들은 다 싸그리 뜯어져 있고, 정말 이거 없어졌다고 처음에는 막 체크를 하다가 나중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렇게 나중에서야 뭐가 없어졌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정말 배편으로 뭔가를 붙인다라는 건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멀쩡히 온 제품들에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거의 뭐 한 달 거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닐라 쪽으로 갔다가 또 다른 짐 싣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 바다에 오래 물건들이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바닷물이 얼마나 그 녹이 쉽게 슬고 제품들을 손상시키는지 마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 같은 이런 바닷가 근처에 있는 차량은 구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하부가 이렇게 녹이 슬고 해서. 제 경우에 이제 이 촬영 때문에 나름 카메라나 그 관련 기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막 안에 녹이 막 슬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클램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뭐 매직암 같은 이런 것들의 그 사이사이의 쇠 부분도 녹이 다 슬어가지고, 이거 뭐 콜라 안에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카메라 렌즈의 그 렌즈 안쪽 부분에도 어떻게 그런 습기가 들어갔는지 그 유리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AS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도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배편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내 물건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가급적이면 짐을 거기서 미리미리 처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 한두 달 전에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물건들을 내놓고 처분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나 뭐 각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대한 소문을 내고 최대한 물건을 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짐들, 그런 짐들, 필수품들만 챙겨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대 배편은 이용하지 마시고, 들어올 때도 웬만한 것들은 다 처분하고 들어오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하나 더 씹고 가자면, 지금 현재의 경우에 애플 스토어에서 일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빛 좋은 개살구예요. 물건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가서 알아봤는데 고가에 해당하는 것들만 재고가 있고 나머지 재고가 없대요. 아이패드 프로 있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128이나 256기가나 뭐 이런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물건들은 재고가 전혀 없고 1테라 이상 되는 제품만 재고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일주일도 넘었어요. 지난주 주말에 가서 사려고 했더니 재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다녀왔는데 어제가 금요일이고 오늘이 또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안 들어온답니다. 이제 근데 11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 물건을 안 팔겠다는 얘기죠. 할인 행사를 하면 뭐합니까? 물건이 없는데. 정말 애플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이건 뭐 결국은 비싸도 이거를 사가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매장에서 일주일 이상 재고를 다시 들여놓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뭐 자기들은 그냥 애플에서 공급하는 대로 뭐 받아서 팔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대요. 그럼 애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팁. 절대 배편으로 뭔가를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